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그동안 본업과 공사가 다 망했던 이슈로 유튜브를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각설하고 제가 일단 타로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주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주를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이유와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사주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샤머니즘, 영적인 거, 공포, 귀신, 범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를 처음 산 게 무려 중학생 때였고 그래서 취미로 공부해서 독학해서 친구들도 봐주고 뭐 지인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도 봐주고 그랬는데 타로는 이제 거의 제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름 저는 제 타로가 신통하다고 자부를 하는데 또 되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람들 고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따로 있지만 제 2의 커리어로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주에도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 3년? 그러니까 한 2024년에 뭐 아무튼 그때쯤에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그 힘든 시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운동, 독서, 공부, 모임, 취미 그리고 유튜브 또 그때쯤에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처음 올렸던 게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 정말 나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도구로서 사주를 공부를 시작을 했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유명한 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와서 1년이 이제 됐어요. 일단 제 사주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신해 일주고 그런데 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화도 같이 있고 동시에 그리고 아이고 고양이가 토를 했어요. 그리고 목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심약한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는데 사주를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연습 겸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 가족들 사주 많이 봐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 내 사주가 나쁘냐, 좋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사주를 알고 나서 제 사주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몇 시간이라도 일찍 낳지. 내 사주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초반에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 MBTI가 ISTJ인데 제가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되게 ISTJ 안 같다고 전혀 ETJ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검사를 하면 그래도 항상 ETJ가 나와요. 몇 번을 해봐도. MBTI랑 사주랑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신금이잖아요. 신금, 금. 그래서 보통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신금을 예리한 칼, 보석 이런 거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좀 이미지가 차갑고 말도 좀 세게 하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뭐 이런 되게 티피컬한 그런 신금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MBTI로 봤을 때도 ISTJ라고 하면은 막 로보트, 공대, 너드, 약간 사이코패스? 막 이런 이미지고 그래서 뭐 신금이라는 속성이랑 이 ISTJ라는 이 MBTI만 놓고 보면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면모가 저한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생각도 많고 눈물도 되게 많고요. 정도 되게 많고
되게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외로움도 되게 많이 타요. 아무튼 감수성도 풍부하고 되게 느슨한 편입니다. 왜 이런 괴리가 있냐 하면 한번 이제 제 사주와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보자면 제 사주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주에 수가 4개나 있습니다. 사주에서 수는 정신적인 영역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거, 무서운 거 좋아하고 귀신 이런 거에 되게 호기심도 많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되게 그런 샤머니즘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잘 믿고 흥미로워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되게 우울증이 많이 심했었는데 이 수라는 사주에서 수라는 키워드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신병이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팀 수 분들 정말 많을 텐데 근데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 수라는 오행 자체가 정신적인 영역 그 중에서도 생각이 되게 많고 감정을 되게 곱씹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생각의 깊이가 되게 깊은 거죠. 우리가 바다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이 안에서는 계속 이 물들이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거를 인간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은 계속 반추를 하고 후회를 하고 과거를 곱씹고 자책을 하고 이런 게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바다처럼. 그리고 또 동시에 또 화도 저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주에. 화 역시 감정적인 영역과 되게 맞닿아 있는 오행인데 약간 수가 수렴하는 감정이라면 화는 또 분출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에 있어서. 그리고 물과 불이 또 같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싸움이 나겠죠. 물은 불을 끄려고 하고 불은 또 계속 활활 타오르면서 물을 말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다.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좀 사춘기 그것도 좀 세게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20대 때도 항상 뭔가 위태롭고 불안정하고 그런 시기가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사주가 굉장히 신약한 편이에요. 사주에서 신약하다, 신강하다라는 개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신강하다고 하면은 나를 대표하는 오행, 나의 기운이 굉장히 센 거를 뜻해요. 근데 반대로 신약하다라고 하면은 사주에서 나를 대표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기운이 굉장히 약한 거를 이제 신약하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신약한 편이에요, 사주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약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MBTI로 치면은 I 성향이 높게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확신의 I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외로워하긴 하지만 또 혼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잘 즐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한 사주의 여러 가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자기 의심이 많을 수 있어요. 일단은 나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조금 낮다 보니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자기 의심을 하고 조금 더 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에 대한 그런 기준치가 좀 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를 의심하고 나를 검열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받쳐줄 만큼 내 에너지 자체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고갈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요. 저도 딱 그런 편입니다. 이런 이제 성격적인 환경적인 특징이 있다면 또 하나 제가 되게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제가 뭐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는 절대 아닌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툭하면 체하고 토하고 뭐 이런 게 일수였고 근데 지금 커서도 똑같아요.
아파요. 제가 그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는 그걸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픽 쓰러지고 갑자기 막 어지럽고 이런 것도 되게 심하고 자주 아파요. 남들보다 훨씬 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잠을 못 자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잘 안 먹냐? 그렇지 않아요. 나름 그래도 잘 먹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진짜 영양제도 정말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남들이 64기가의 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컨디션 좋으면 한 16? 보통의 8? 컨디션 안 좋으면 4기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살면서 진짜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쟤는 저 정도면 꾀병 아니냐 싶을 정도로 너무 자주 아프고 또 그러니까 진짜 쉬는 날마다 막 병원을 이만큼 돌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좀 체력이 안 좋은 것도 신약한 사주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약한 사주이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배터리 총량이 남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배터리 용량이 작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고 막 무리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일적으로도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이 갑자기 엄청 이렇게 몰아서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뭔가 이걸 알고 나서는 조금 그냥 제 스스로 좀 많이 조절을 하게 됐어요. 그냥 나는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내 체력상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은 그냥 컷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사주를 공부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아하 모먼트를 가진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제가 앞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너무 안 좋은 내용들이어서 제가 너무 징징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사주가 너무 안 좋아요 막 너무 이렇게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사주를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가진 이러한 속성들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이렇게 자책도 많이 하고 많이 탓했었는데 스스로를. 근데 사주를 공부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사주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냥 그게 나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제가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요즘 다들 누구나 정신병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부럽습니다. 뭐 저처럼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들 그런 힘든 시기가 한 번쯤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게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고 혐오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당연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상태에서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게 당연히 그런 태도가 절대 도움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첫 스텝이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의 성격이나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내가 좀 힘들다, 지친다 하면은 나는 좀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사주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제가 완벽하게 그거를 잘 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긍정하는 거.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친구나 지인들 사주를 많이 봐주다 보면 제게 많이 듣는 질문이 제 사주 어때요? 제 사주 좋아요? 나빠요? 제가 뭐 어디서 들었는데 제 사주는 뭐 팔자가 세다는데 뭐 빡세다던데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보다 보니까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은 조금 인생
난이도가 살짝 남들보다는 높겠다.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무난무난하네? 이런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난한 사주라고 해서 그게 좋은 사주, 그리고 조금 빡센 사주라고 해서 그게 나쁜 사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는 그리고 내가 타고난 8글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그리고 연마다 들어오는 세운, 그리고 월마다 들어오는 월운, 이거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사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돌보고 살피는 데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신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운이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또 수 속성이 세기 때문에 공감 요정입니다. 학습이 잘 된 그런 사람이라서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도 되게 잘 해주고, 그리고 저는 좀 신금이 약간 칼 같다 뭔가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어떤 문제나 이슈,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맞닥뜨릴 때에도 좀 넓은 관점으로, 그리고 좀 포용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정관념? 그런 게 없어요. 금에게 수는 식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계곡을 떠올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우리가 바위, 큰 돌, 원석 이런 거를 이제 금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사주에서 계곡을 생각하면 이 바위 사이에서 맑은 물들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생수라고 표현을 해요. 금이 수를 생한다. 금이 물을 더 맑게 많이 나오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오행을 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금이고 저는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수가 저한테 식상인 거죠. 식상은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생하는 오행이잖아요. 나를 표현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말하고 쓰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하는 일도 예체능 쪽이고, 제가 실제로 힘들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 글을 되게 많이 쓰고 편지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서 좀 감정을 많이 해소해왔고, 이렇게 유튜브에 도전을 하고 제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도 식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거랑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타로를 보고 사주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저만의 또 해석을 공유해 드리고, 이런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절주절 제 사주에 대한 이야기, 제가 사주를 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사주를 공부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특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마음과 정신 건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죠? 운명의 운자가 운전하다, 운반하다 할 때 그 한자 운이래요. 우리가 보통 운명이다 라고 하면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운명은 우리가 그 명을 우리가 운전해 나가는 드라이버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 내가 그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운전해 나가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내 운명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진솔하게 제 얘기를 하는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고요. 앞으로 이렇게 사주 이야기 그리고 타로 이야기도 많이 올리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또 컨텐츠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샤머니즘, 오컬트랑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도 이것저것 되게 다양하게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